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습관처럼 매일행정법 정인영입니다. 자, 25년 소방 공채 문제 6월 23일 월요일이에요. 오늘도 열심히 달려봐야죠. 주말에 또 강론했으니까 월요일부터는 또 총론. 자, 이번 주가 아마 6월의 마지막 주가 되지 않을까. 맞죠? 되죠. 다음 주부터는 또 7월인데요. 장마가 막바지에 이르렀다. 아니었죠? 장마 한창인 것 같은데, 자, 물로 인한 아무런 피해가 없길 바랍니다. 또 이번 주에는 호국의 달의 가장 핵심이죠. 6월 25일. 잊지 말자. 저는 어렸을 때 진짜 6.25 그러면 굉장히 막 그림대회도 있었고, 저 여러 가지 이런 것도 있었고, 발표가 굉장히 많았는데, 요즘에는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런지 더 살기가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까이 하기가 힘들어진 것 같아요. 멀리 한다기보다는. 물론 그분들이 희생이 있어서 우리가 있는 거니까요. 잠시나마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마음 깊게 항상 생각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매일행정법 바로 갈게요. 자, 25년 소방 공채 문제인데요. 공공기관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입니다. 옳은 것은 자, 볼게요. 자, 기본적인 내용은 또 설명드려야죠. 공공기관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공개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정보에 관한데, 이 정보가 원래 법명이 여기 하나 더 있었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이 있었어요. 개인정보 보호법, 이렇게 법이 있다가 이 법이 2011년도에 이게 싹 사라졌어요. 왜 사라졌냐면 개인정보를 공공기관만 가진 게 아니라 어제 제가 어딜 갔다는 걸 솔직히 말해서 공공기관은 몰라도 카드사는 정확하게 알고 있을 거예요. 아니면 인터넷에 내가 뭘 뒤졌는데 공공기관은 몰라도 아마 쇼핑에 관련된 그런 사이트는 제가 어저께 뭘 샀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아니면 여기다가 배달앱, 쇼핑, 그다음에 카드사 이렇게 만들다 보면 한두 끝도 없이 만들어서 그냥 앞에 있는 제한 문구를 없애버리면 개인정보에 관해서는 어떤 누구도 이 법에 적용을 받게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법명이 바뀐 거고요. 그럼 여기서는 공공기관이 가진 개인정보 시작은 그랬고, 그럼 이 정보는요? 그러면 이거 당연히 행정정보겠죠. 행정정보고 또 그거를 공공기관이 보유, 보관 이렇게 했었기 때문에 반드시 공공기관이 스스로 작성한 문서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공공기관이 어떠한 연유가 돼서 보유, 보관하는 문서라면 다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반대로 얘기하면 공공기관이 보유, 보관하지 않는 정보라면, 않는 거라면 당연히 공개 대상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유, 보관하지 없다. 우리는 없다. 이거는 공공기관에서 입증하면 되고요. 공공기관이 가진 행정정보 좀 알고 싶다. 요거 보유, 보관하는 정보라는 건 청구인이 입증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행정정보니까 반드시 그게 행정주체, 공공기관이 작성한 정보일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 보유, 보관하게 된 연유도 묻지 않아요. 이유도 묻지 않고요. 어찌됐든 사유도 묻지 않아요. 외국 기관으로부터 공개하지 않기로 하고 우리 정부가 그걸 갖고 있는 그런 정보도 이 법의 보호 대상이 또는 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반드시 그런 사유, 연유 이런 건 묻지 않습니다. 청구인 입증에서 정보 공개 대상이 된다는 거죠. 정보 형태는 대부분 어떤 정보 형태든 관계없습니다. 형태 불문, 연유 또는 사유 그런 것들을 불문으로 한다. 어찌됐든 보유, 보관하고 있는 행정정보이면 된다. 물론 그 정보 속에 대상 정보가 행정정보만 있으면 좋은데 그 행정정보 안에 제3자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면,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때는 이 제3자에 대한 보호도 조치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에는 3.7이라는 요 단어를 꼭 외워두시면 제3자 정보 보호에 관한 규정을 통째로 외우는 거예요. 제3자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때, 즉시 제3자에게 통보를 해주고요. 그러면 제3자가 내 정보니까 공개하지 말아주세요. 3일 내 비공개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무조건 비공개해 주나요? 그렇진 않아요. 정보공개법 구조에 보면 여기에 해당돼야 되는 1항부터 1호부터 8호에 해당될 때만 비공개 대상 정보가 됩니다. 그럼 여기에 해당되면 비공개하고, 만약에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공개가 되겠죠. 만일 공개가 돼버렸을 때는 공개 시 7일 이내 자, 이의신청 등 불복 여부를 결정해야 돼요. 정해줘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외울 때 337 그렇게 외우지 마시고요. 3즉 37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뭐 정보를 다 공개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에 해당돼서는 비공개되는데 1호에 자, 적어도 정보 관련 법률에서 위임을 받아서 만든 위임 명령에 한해서 위임 명령에 여기서 비공개하기로 결정을 한 법이 있다면, 비공개 규정이 있다면, 요 규정에 근거해서는 비공개. 모든 법도 아니에요. 정보 관련 법률에서 또 위임 명령만. 그래 집행 명령도 안 되고요. 행정 규칙도 안 됩니다. 근거로 이것들은 쓰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4호의 재판 관련 정보. 재판 관련된 정보라서 모두 다가 아니라 만약에 공개 시 우려, 재판에 만약 중대한 피해를 줄, 재판에 중대한 어떤 영향을 줄 우려 있는 정보여야 돼요. 그냥 대상이 되면 안 되고요. 또 여기 5호에 보면 또 사생활 정보. 마찬가지야. 사생활 정보는 다 비공개 아니라 공개 시 피해 우려 있는 정보. 이럴 때만 비공개가 되는 거죠. 6호도 자 여기도 7호도 기업 관련 정보도 기업의 비밀만이 아니라 활동 정보를 포함해서 공개 시 우려 있는 정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자 8호에 보면 뭐 매점 매석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매점 매석을 하게 되면 경제 관련된 중요한 그런 어떤 유통 질서 그런 우려 있는 정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정보를 무조건 공공기관이 다 공개하는 뭐가 있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이런 우려 있는 실질 비성을 갖는 정보라면 실질로 비밀의 성질을 갖고 있다면 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거.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자 행정청 공공기관에게 갑이 누구든지라고 돼 있어요. 누구든지. 이거 외국인도 되고요. 외국 법인도 됩니다. 와, 다 청구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 공개하는 건 아니고 여기에 걸리면 외국인은 체류 중이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외국 법인은 주소가 있어야 돼요. 주된 사무소 주소가 있을 때만 조금 제한이 있어도 누구든지 이해관계 유무와 무관합니다. 유무는 불문으로 한다. 반드시 관계 있는 자만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되죠. 관계 있는 자는 더더욱이 청구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공개 신청을 합니다. 항상 뭔가 신청을 할 때는 특정을 해야죠. 뭘 특정한다? 공개 대상인 정보가 뭔지, 그 다음에 공개 방법도 특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행정청 공개 방법에 대해서는 재량이 없어요. 원칙적으로. 다만 성질상 즉시 공개 방법으로 그대로 공개하게 하면 조금 문제가 있는 거라면 조금 달리할 수 있습니다. 성질상 공개가 불가피하게 조금 공개 신청한 대로 공개하기가 좀 그러니까 뭐 불리한 거는 조금 달리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구조에 해당되지 않는 한 구조이랑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해당이 안 되면 공개 의무가 있습니다. 자 공개 의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따라서 요 공개 의무 원래 공개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공개 대상 내용에 공개 정보와 비공개 대상 정보가 혼합돼 있을 때는요 원칙이 비공개예요. 단 그러면서 14조에 뭐라고 돼 있냐면 14조에 분리가 가능하고 특정되고 그 다음에 가정적 의사 있고 그 다음에 제3자 피해가 없으면 그러면 이럴 때는 부분 공개라고 돼 있어요. 부분 공개 의무가 있다. 그래서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은 의무사항밖에 없어요. 다만 이제 공개 신청이 있어야 되는데 이 정보가 이미 널리 알려진 정보라서 뭐 포털 사이트 이런 데 다 알려진 정보라도 그래도 공개한 의무가 있어요. 왜? 출처가 중요하잖아요. 자, 요게 원칙이고요. 예외도 있어요. 예외가 뭐냐면요. 공개 신청을 안 해도 공개 신청이 없었어요. 그래도 공개 의무가 있다. 그것도 수시로 공개 의무가 있어요.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고요. 공개 신청이 없어도 수시로 공개 의무가 있는 건 예외예요. 적어도 그 공개 대상 정보여야 되는데 이게 대통령령이 정하거나 행정각부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인데 요게 누구냐면 국정원이에요. 요거 하나 정도만 더 있는데 요 기관으로서 공개 대상 정보고 대상 정보여야 되고 그다음에 전자정보 형태로 보관을 하고 있으면 이럴 때는 공개 신청이 없어도 수시로 공개 의무가 있는데 이건 예외예요. 자, 이거 공개위원회에서 또 공개를 위한 심의위원회도 있고요. 공개심의위원회뿐만 아니라 공개위원회가 있는데 정보공개위원회가 참 역사가 이게 맨 처음에 대통령 그다음에 국무총리 지금은 행안부 장관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참 많이 내려왔어요. 지금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이제 많이 내려왔습니다. 예전엔 대통령 소속에서 쭉쭉쭉 국무총리 그러더니 행안부 장관까지 내려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정보공개위원회 11인이고요. 위원장, 부위원장 한 명씩 해갖고 모두 합쳐서 11인. 또 특이한 게 정보공개위원회는 그 위원장을 포함해서 7인은 공무원이 아닌 자로 뽑으라고 돼 있어요. 참 복잡하죠. 이런 것까지 외워야 되는 게 행정법에 조금 현실이에요. 이게 헌법의 알 권리에서 나왔는데요. 구치득기본이니까요. 자, 그런 건 그냥
그냥 상식 차원에서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옳은 것은 1번 정보의 접근, 소집, 처리 자유는 헌법상 직접 보장되는 권리로서 자유권적 성질을 가지는 청구권적 성질까지 공유하는 것은 아니다. 청구권적, 자유권적 성질과 청구권적, 아니면 알 권리에서 이거 헌법 문제가 자꾸 나와요. 이렇게 알 권리. 이게 자 자유권적 성격과 청구권적 성격을 모두 갖는 것 중에서도 이 청구권에서 알 권리에 해당되는 게 바로 정보공개 청구거든요. 자유권적 성격에는 뭐 수집도 있고 수령도 있는데 뭐 이것까지는 뭐 헌법을 하시지 않는다면 뭐 문제가 안 되겠지만 헌법을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두 번째, 국민의 알 권리에서 파생되는 정보의 공개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민의 적극적 정보 수집. 자, 특정 정보에 대한 공개 청구 있는 경우에 비로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자,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원칙은요, 청구를 하셔야 돼요. 예외요, 청구 없이도 공개 의무가 나오는 건. 그래서 원칙이 청구가 있어야 돼요. 형사재판 확정기록, 국회, 법원, 여기는 행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형사 확정 기록은 다 인터넷 치면 나옵니다.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정보 공개가 허용되지 않는다. 쉽게 해서 이 법을 적용받지 않고 따로 있다. 맞습니다. 자, 이게 맞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4번,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 관리하는 정보에 대해서 청구인의 전자적 형태 공개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요청에 따라야 된다. 이건 반복이, 이거 오류로 들어가니까 보지 마세요. 똑같은 지문이니까요. 아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공개 신청하면서 공개할 대상과 방법도 특정해야 되는데 이 공개 방법에 대해서 행정청은 재량이 없지만 다만 성질상 자, 그 공개 방법으로 하는 것이 조금 안 되는 경우라면 예외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제외하고 성실상 공개 방법으로 공개하는 것이 자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좀 그게 안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 신청 당시의 공개 방법대로 공개해야 된다. 이게 맞는 지문이에요. 따라서 정답은 3번. 자, 행정 정보예요. 그러니까 2법, 국회, 4법, 법원, 그다음에 형사 절차 이런 정보는 제외. 또 심지어는 뭐 공정거래위원회도, 그러니까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니라 뭐 다른 어떠한 기관에서 따로 쓰면 그거는 따로 정리하는 거죠. 자, 국세청에서 하는 것도 여기서 따로 쓰지는 않습니다. 국세청에서 하는 건 따로 정해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따로 정해져 있는 건 여기에 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특히 형사, 재판, 그다음에 국회, 이거는 행정이 아니라는 거 간단하잖아요. 이 정도는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니까요. 오늘 좀 무겁나요? 내일부터 또 가볍게, 또 말만 가볍고 여러분한테 정리 잘해드리려고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쩡이너입니다.